지난주에 저희가 해운대에서 촬영을 했었죠. 오늘은 좀 멀리 해외로 나와봤어요. 네, 여기는 지금 와이키키 해변입니다. 와, 네, 좀 분위기가 또 다르죠. 안녕하세요. 여우비의 이별의 방식. 청여우 강양수, 금여우 전미란, 백여우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벌써 이별의 방식 중반을 넘어섰어요. 오늘이 21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벌써. 오늘 글의 제목은 오 바틀비입니다. 오 바틀비. 밖은 떠들썩한데 안은 무기력하기만 한 봄. 작가 허먼 메비르 소설 필경사 바틀비가 내게로 왔다. 기묘한 성격의 주인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당돌하고 뻔뻔하리만큼 안 하는 편을 택하는 사람이다. 거절에 대해 한치의 두려움도 엿볼 수 없는 바틀비를 만나자 예스에 길들여진 나는 무언가가 마음에 콱 박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릴 적 어머니는 밥상에서 묻지도 않고 국물에다 밥을 말아주셨다. 어린 것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면 방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셨을까. 싫었지만 야단맞고 미움받을까봐 꾸역꾸역 먹어치웠다. 그때부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깃들었을까. 씁쓸했던 느낌만은 분명하게 남아있다. 마음은 아니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예라고 말하는 일은 살면서 꾸역꾸역 삼켜야 할 밥이었다. 매일 시간에 맞춰 자고 일어나고 학교에 가고 일터로 가기 위해 지하철에 몸을 싣거나 꽉 막힌 도로로 향하는 사람들. 시간에 맞춰 어김없이 출발하는 기차. 그 모든 것들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만 살아남는다. 그 대열에서 튕겨져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감정일 것이다. 이에 득실이 뚜렷한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안 하는 편을 택하는 바틀비의 옹고집을 직면할 때마다 답답하고 가슴 밑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그렇게 단호할 필요는 없지 않나? 어지간하면 상대의 요구에 응하려 애쓰며 살아온 나는 마음속으로 고용주 대신 수차례 그를 해고했다. 물구나무 서듯 살아가는 그는 항상 축 처진 어깨, 시무룩하고 허무한 표정, 그리고 늘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는 듯 먼 시선을 던졌다.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된 그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서류를 베껴 적는 단조로운 필사 작업이다. 그는 고용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함에도 선택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편을 일종의 특권처럼 누린다. 수능을 덕목으로 하는 일터에서 거절을 택하다니, 아니 택할 수 있다니 놀라웠다. 때로는 살아갈 의지조차 없어 보이는 바틀비가 역설적이게도 내게 물음을 던졌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는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그가 매사 하지 않는 편을 택하는 것이 필연이었던 것처럼 살면서 내게 강요된 선택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아니, 그보다 내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거절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 않은 것도 선택이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했던 나는 싫어도 싫은 티를 내지 못했다. 거절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상대가 언짢을까봐 마음을 속여야 했다. 하지만 남의 비유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내 비위가 더 상하곤 했다. 대체 사람이란 뭘까? 그에 앞서 폭군처럼 요구하고 강요하는 이 세계를 어떻게 견디고 살아야 할까? 내게 엄습해오는 무기력과 우울은 주어가 없는 문장 같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우울은 늘 사람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관계에서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주고 뒤늦게 후회하곤 했다. 어중간하게 대답하고 명확하게 행동하지 못해 상대를 어리둥절하게 했고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부탁한 사람을 초조하게 기다리게 했고 빨리 방향을 정하지 못해 거절이 아니라 거부한 것처럼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관계에서 부딪힐 때마다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해 털어놓기 위해 사람을 찾고 만났다. 하고 싶지 않을 때 바틀비를 떠올린다. 안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바틀비를 통해 마음의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지는 자기의 몫이라는 걸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인식은 그것을 몰랐을 때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 아니오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하고 껍질을 벗는 쓰라림도 맛보아야 한다. 그리고 달콤한 예스보다 쓰디쓴 노를 삼킬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 눈에 다소 까칠하고 밥맛 없는 사람이 될지라도 이제 어릴 적 수동적으로 받아먹었던 밥상이 아닌 선택이 걸린 차려진 밥상을 즐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 바틀비여, 오 인간이여, 작가 허먼 메빌이 탄식하듯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 연민을 향한 마지막 문장을 되뇌어 본다. 다수에 속하려 들지 않고 평판에 예민해하지 않는 바틀비를 만나 나의 모호한 우울의 안개를 조금 걷어내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작품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금여우가 이 오 바틀비라는 작품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설명을 일단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소설은 이제 허먼 멜빌이 쓴 소설인데 바틀비는 그 변호사에 고용된 필사하는 필경사죠. 지금에는 타이핑이 있고 컴퓨터가 있지만 그때는 모든 이런 내용을 필사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시대였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무실에는 이제 그런 고용인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바틀비를 입을 통해서 이 소설의 어떤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고용인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이게 정말 이래도 되나. 곧 그 직업은 밥줄이고 자기 생계와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게 그 한 문장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안 해, S, 노로만 말하는데 안 하는 걸 선택한다. 안 하는 것도 선택이다라는 것이 이 소설에서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도 쫓겨나고 네. 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건물에서 계속 예. 이제 살다가 고발을 당해서 예. 감옥을 가서 예. 그 먹는 것마저도 선택하지 않아서 네네. 결국은 이제 목숨을 잃게 네네.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자기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잃는 것도 이제 자살 행위죠. 이것도 선택한 거죠. 감옥에서 먹지 않음으로써. 혹시 우리 백여우 이 책 읽어보셨나요? 오 바틀비라는 책을? 아, 바틀비를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많이 중간에 좀 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이 걸렸어요. 말이 걸려서. 그쵸, 말이 걸려서. 예, 그쵸. 보니까 있는 것도 없는 없는 거라고 읽고. 아, 근데 저도 많이 예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걸렸어요. 나 이럴 때 어떻게 하지? 익숙하지가 않았구나. 네, 그쵸.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노를 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노를 하면 거절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똑같이. 근데 지금은 노가 아니고 저도 선택이고, 대신에 잘 노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서 편안하게 노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어쩔 때 노를 하시고 또 편안하게 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내가 거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까? 그래서 그가 마음 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거? 여기 그래서처럼 그랬는데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이래서 내가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됐다면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러지 않아서
하지 않는 거라. 그리고 그것은 그가 또 받아야 될 그의 몫이고 나는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선택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 거절이 좀 쉬워졌어요. 그럼 평소에 금요는 어땠어요? 저는 네. 아니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웠고 아니라고 하면은 약간 저항하는 반항하는 뭐 어렸을 때 그 묻지도 않고 밥 말아 주셨을 때 그렇게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쭉 왔던 것 같아요. 남의 어떤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문학 공부를 같이 또 오랜 기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날이었던가 이렇게 여러 명 움직이다 보면 의견이 분분해서 한쪽은 노래방 가자, 한쪽은 인문학과 노래방 술을 더 하자. 거기서 이제 인문학을 논하자 이거죠. 근데 저쪽 노래방 가자는 팀도 가고 싶고 이쪽도 술 한잔 하자는데도 가고 싶고 근데 지금은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디로 갈까 누구에 따를까 그게 저한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딱 두 사람 남았어요. 가운데 선 사람이 저하고 어떤 분하고 딱 남았는데 우리 어디로 가지 하는데 나는 그래도 뭐 이쪽한테도 안 좋은 소리 안 듣고 저쪽도 뭐 꾸준 소리 안 듣겠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 술 한 잔 더 하러 가자는 팀에서 저한테 딱 던지는 말이 있었어요. 미란 씨는 회색 분자잖아. 회색이잖아. 분자란만 빼고 미란 씨는 회색이잖아. 원자잖아. 왜 둘이 있었는데 나한테 또 특히 회색이라고 하지? 그게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고 오래 잊혀지지 않았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럼 본인도 그 회색이라고 네. 얘기한 거에 동의를 했던 거예요? 했죠. 나를 들켰구나. 이제,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으네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쁜 소리를 안 듣는 사람은 그렇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나의 예.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전쟁이 일어나도 살아남을 것이다. 와, 그 남으로 정도로? 갔다 북으로 갔다. 아니야, 가장 위험해. 남에서 너 제 편이지, 북에서 제 편이지. 가장 위험해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그 색깔이 분명하신 분들이 있고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 색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사주 명리 살짝 얘기했었지만 목화 토금수가 있다고요. 토는 중앙이야. 아직도 접신 중에. 네, 이쪽도 저쪽도 그래서 그 중앙에서 조율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선택이라고 봐줬으면 좋겠다. 토인 입장에서, 토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거는 그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봐줬으면 좋겠다와 내 자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소설이 쓰인 거는 180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70년 정도 된 소설인데 이 오래된 소설이지만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소설이라는 평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미국의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어디 자기의 어떤 또 정체성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글인데 정말로 이게 타협하는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소설을 이제 그때 아마 같이 읽었을 거예요. 우리가 책을 바꿔가면서 읽었었는데 저는 안 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까 백룡우 말처럼 읽는데 이게 엄청 낯설더라고요. 우리는 보통은 거의 상대한테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읽으면서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이 사람 답답해? 또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아니 조금만 이해하면은 쉽게 해결될 걸 왜 이러나? 그리고 나중에는 좀 웃음도 나오고 그리고 막 황당하기까지 한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가지고 아마 내 안에 나와 부딪혔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감정들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금여우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가까이 지내고 있는 이제 청려우가 항상 부럽기도 한 게 굉장히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명료하게 상대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게 되게 부럽고 또 배울 점이고 또 저도 이제 회색에서 약간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제 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정서적으로도 청려우한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그렇게 명료하게 상대한테 전달하고 명료하게 하면은 네. 남는 게 없죠. 어떤 근데 남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만나자고 했어요. 네. 그런데 나는 이제 과거에는 좀 달랐어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 시간을 쪼개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는 게 더 좋았어요. 근데 이제 되게 힘들죠. 그리고 꼭 정말로 필요한 거면 괜찮은데 꼭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정말로 내가 굳이 꼭 그 일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될 때, 또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확실하게 거절을 하면 내가 끄달릴 일이 없고, 그리고 그렇죠. 아까 백여우도 얘기했지만 네. 그 거절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또 그거도 잘 네. 선택을 하면 이렇게 뭐 상대방이나 나나 서로 어떤 그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 않고 그 잘 해결이라기보다 서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오히려 더 명쾌해지는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확실하게 그냥 얘기하는 쪽을 선택하거든요. 네, 우리 금여우는 지금 아까 회색 분자야라고 말 들었다고 했었잖아요. 혹시 이 책을 읽고 그 후에 뭐 어떤 변화가 온 게 있었어요? 이 책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 책은 필경사 바틀비를 읽기 전 BC와 읽고 난 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인데 선택 안 하는 것도 선택이네,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그 아주 그 핵심을 제가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 후로 이제 저를 겪어봤을 때 어땠는지, 가까웠는지. 청려우는 어땠어요? 거의 금여우는 거의 항상 예스였어요. 그러니까 뭐를 요구하거나 하여간에 뭐를 부탁하거나 했을 때는 알았어요. 항상 이랬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하는 점점점 그게 부담 갔어요. 혹시 싫은데 나를 배려하느라고 예스를 했을까? 오히려 상대인 내가 더 그게 부담이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니요 하면서 뭐뭐 해서 오늘은 어째요 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영향을 받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점점점 그 수위가 높아졌어. 그런데 굉장히 건방져졌어. 좋았어요. 그 건방짐이 오히려 되게 가볍게 해줬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면 그렇구나, 알았어 하고 딱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내 쪽에서도. 근데 그런 게 갈수록 더 발달하고 있어. 저희가 그 필경사 바틀비라는 이제 소설을 읽고 쓴 그 금여우의 오 바틀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이신지 궁금해요. 이렇게 확실하게 선택을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항상 망설이시는 편인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린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모든 게. 요즘엔 더 하죠. 선택할 일이 더 많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걸렸어요. 안 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시는 쪽을. 네, 한 모금 마시고 우리 엔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별의 방식, 애정을 담아. 바틀비에게도 애정을 담아. 바틀바틀.